누구나 한 번쯤은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월급은 오르지 않고 밥값이나 월세, 교통비는 계속 오릅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오히려 살기 힘들어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삼성 이재용 회장이든 일론 머스크든 직장인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고 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결국 이 시간을 사용해서 가치로 바꾸고 있는 건데 이 가치의 양을 늘리고 많이 저장하는 게 바로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된다는 거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본주의 안에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한 직장인이 있어. 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노동을 통해서 월급으로 바꿨고 그 돈을 예금 통장에 소중하게 넣어뒀지. 그런데 갑자기 그 통장에 타이머가 생겼다고 해보자. 24시간 안에 이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런 경고가 뜬다면 그 돈을 통장에 가만히 놔둘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아무도 없지. 가치를 저장하려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당장 뭐라도 하려고 할 거야.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현대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통장에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대부분 원화로 받잖아. 그런데 이 원화라는 게 어때? 정부에서 통계로 보여주는 물가 상승률 말고 화폐 자체의 증가량 관점에서 봤을 때 원화는 매년 약 7%씩 양이 늘어나고 있어.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통장 안에 내 돈은 사실상 매년 7%씩 사라지는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적금 이자가 연 7%를 넘지 못하면 그건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구매력을 잃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지.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럼 투자를 하라는 거냐? 투자는 위험하지 않냐? 맞아. 최근에는 투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SNS를 보다 보면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코인은 다 사기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파레토의 법칙인데 살면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분야를 못 봤거든? 대부분의 사람들 중 일부만 진짜로 노력하고 그 안에서도 다시 극소수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투자라는 사람들의 80%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투자한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뉴스에 나와서 남들이 산다고 하니까 따라 사는 거야. 난 진짜 충격받았던 게 이름이 예뻐서 투자한다고 한 사람도 봤다. 참 어이가 없지. 이 사람들 오래 못 가서 돈 다 잃고선 SNS에서 투자 위험하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나머지 일부는 나름의 생각과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 S&P 500, 채권, 금, 달러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지. 근데 여기서 또 대부분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하락장을 버티지 못해서 손절하고 시장을 떠난다. 결국에는 극소수만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야. 일반인들 대다수는 투자를 해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는 거야. 거기다가 애초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질 못해. 그래서 투자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게 무서워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경기 침체가 오진 않을까? 금리를 올리진 않을까?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반대로 적금은 그냥 은행이 정해주잖아. 연이자는 몇 프로고요? 원금 1억까지 보장되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달에 꼬박꼬박 납입만 하면 내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 정말 편하고 은행이 보장해주니까 잔고가 반드시 늘어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 근데 숫자가 줄어들진 않잖아. 바로 이것 때문에 적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눈에 보이는 확실한 미래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96%의 일반 대중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야. 편안함을 쫓아 적금에 돈을 넣어서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준비 없이 무작정 투자를 해서 돈을 잃거나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답을 못 찾으면 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적금도 답이 아니고 무작정하는 투자도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구매력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 내가 비트코인 얘기만 하면 1억이 넘는데 어떻게 사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폭락할 거다. 데이터 쪼가리가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가치의 본질은 희소성이야. 이번에 갤럭시 트라이폴드 360만 원짜리 두 번 정도 폰 나온 거 알아? 이게 정식 모델이 아니라서 초기 물량이 3,000대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출시 전날부터 살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내가 진짜 재밌는 걸 봤어. 첫날에 중고거래 어플 들어갔을 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적게는 4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에 판다는 사람도 생긴 거야. 혁신 기술이 들어간 폰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럼 폴드 7 나왔을 때는 얼마나 혁신이라고 했는데
왜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때는 물량이 많아서 언제든지 매장 가면 정가에 살 수 있어서 그래. 진정한 가치는 기능보다 희소함 그 자체에서 온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려면 기능이 아니라 희소성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 좋다는 금도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 아니야? 금이 무슨 기능을 하는데? 금의 산업용 수요는 10%뿐이고 나머지 90%는 거품인데 수천 년간 거품이 꺼지지 않았으면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모든 대량 생산되는 것은 값이 싸진다는 거거든. 원화는 매년 7%씩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잖아. 이걸 바꿔 말하면 원화라는 돈은 매년 7%씩 공장에서 지켜 나온다는 뜻이고 대량 생산되고 있으니 가치는 매년 희석되는 게 당연하지. 그럼 돈을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총 보유량 대비 연간 생산량이 7%보다 훨씬 낮은 자산에 내 구매력을 넣어놓으면 돼. 역사적으로 금을 중요한 돈으로 사용했던 이유도 가장 핵심만 얘기하자면 금은 연간 생산량이 전체 보유량 대비 1.5%밖에 안 돼. 수많은 나라들이 법정화폐를 계속 찍어낼 때 금은 항상 소량만 채굴이 됐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팔고 희소한 자산인 금을 소유하게 된 거라고. 그런데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지. 비트코인은 화폐가 가져야 되는 모든 기능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급량이 완벽한 0%를 향해 가고 있어. 비트코인은 총 생산량이 2100만 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만들어낼 수도 위조할 수도 없지. 그리고 지금까지 총 1980만 개가 채굴이 완료됐고 앞으로 10년 뒤면 2080만 개까지 채굴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20만 개는 100년 동안 아주 천천히 채굴되는 거고. 그래서 원화는 매년 7%씩 생산되고 금은 매년 1.5%씩 채굴되고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이미 금보다 낮은 0.8%, 앞으로 4년마다의 반감기를 거칠수록 완벽한 0%에 수렴하게 된다. 내가 과거에 일했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싶다. 내 자산에 녹아내리는 걸 막고 싶다. 그러면 예적금이 아니라 공급이 제한된 자산, 희소한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거야.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나의 구매력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거지. 비트코인이 좋은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번 달에 한 1억 8천 정도 하던 게 지금은 또 1억 3천까지 내려와 있고, 이런 거를 보니까 좀 겁나서 아직까지는 사기 좀 무서워요. 비트코인의 변동성 엄청 심하지. 3, 40% 빠지는 거 흔한 일이야. 그런데 나는 이 변동성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없이 매일매일 일정하게 꾸준히 오른다고 쳐보자. 그럼 과연 부자들이 이걸 가만히 놔둘까?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채굴되자마자 부자들이 전부 다 사버렸겠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애초에 구경조차 못하고 구매할 수량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팔고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이 출렁거리니까 아직 부자가 아닌 우리한테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야? 몇 원, 몇 달러 가치 법정화폐로 정해. 내가 아까 말했지. 이 법정화폐들은 존재하는 한 가치가 계속 우하향한다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로 가격을 매기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당연히 계속 우상향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라고. 누군가는 지금 1억이 너무 비싸다고 최고점 아니냐고 하겠지. 가격을 보지 말고 구조를 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제 겨우 2조 달러야. 전 세계가 쓰는 금의 시가총액은 20조 달러인데 이거에 비해서 딱 10분의 1밖에 안 돼. 금의 절반만 따라가도 7억, 금을 넘어서면 14억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고 법정화폐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5년 안에 10억? 내가 죽기 전에 1000억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랬으면 좋겠다 같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 40% 하락하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고 오히려 아직 부자들이 덜 뺏어갔구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 변동성의 공포를 이겨내고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미래의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